자, 서술어의 자릿수 시간입니다. 이번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꼭 한 번씩은 나오는 단원이에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무수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눈앞에 할 거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전체를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각설하고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요,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될 테니까 예시로 한번 볼까요? 지은이가 게임을 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다 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일단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주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서술어가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냐? 이 서술어가 주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냐를 보면 되겠어요. 지은이가 한다. 됩니까?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즉, 이 한다라는 서술어는 게임을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이 지은이가 게임을 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이뤘죠. 이 한다는 그럼 뭐랑 뭐를 필요로 해요? 주어랑 목적어가 꼭 있어야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서술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다라는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 어렵지 않죠?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 찾으려면요,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관형어, 부사어 설명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죠? 떨거지다, 떨거지다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게 뭔지 알려면요,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좀 걷어내고, 이런 것도 좀 걷어내고, 이런 것도 좀 없어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쓸데없이 꾸미는 말을 걷어내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떨거지를 수식해주는 말을 걷어내야 서술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지은이가 대박 레알 개꿀잼인 게임을 한다. 이 서술어, 이 한다의 자릿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술어의 자릿수,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지은이가 대박 레알 개꿀잼인 게임을 한다 해서 8자리입니까? 아니죠.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이 꾸미는 말을 걷어내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뭘 걷어내야 되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이거 쓸데없이 수식하는 말이죠.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대박 레알 개꿀잼인, 이것도 쓸데없이 꾸미는 말이니까 걷어냅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지은이가 게임을 한다. 두 자리 서술어만 남았죠. 이런 것처럼, 즉 뭐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는 쓸데없이 꾸미는 말이랑 비슷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쓸데없이 꾸미는 말이 뭐라고 배웠었냐? 관형어랑 부사어라고 배웠습니다. 즉 뭘 걷어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관형어랑 부사어를 걷어내고 서술어가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주성분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십시오. 뭘 필요로 합니까? 주어를 필요로 하는 거 있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요.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요. 다 뭡니까? 주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관형어, 부사어 필요로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주어랑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있습니까?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있어요. 쌤, 부사어 다 쓰레기라면서요. 다 걷어내라면서요. 일단 화내지 마시고 보십시오. 우리를 쓸데없이 꾸며주는 거라도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트 같은 거, 정장. 뭐 우리가 시상식에 가는데 패딩 따위를 입고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꾸며주는 말이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즉, 껍질, 껍데기, 꾸며주는 것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사어 중에서도 부사어는 원래 쓸데없이 꾸미는 말이지만 그 부사어 중에서 가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사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사어 중에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있다. 이 꼭 필요한 부사어들을 뭐라고 하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류를 다시 보면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로 서술어는 분류가 됩니다. 한 자리 서술어는 뭐만 필요로 합니까? 주어를 필요로 하죠. 두 자리 서술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 세 자리 서술어는 뭐뭐뭐를 필요로 합니까?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서술어는 자릿수를 가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서술어의 자릿수를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암기를 하실 거면 우리가 생소한 거,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는 서술어 위주로 보고,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는 서술어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 문장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쓸데없는 껍데기인지, 무엇이 쓸데없이 수식하는 말인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이 서술어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좀 봅시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네요. 아름답다, 울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민수는 아름답다라는 문장 속에서 아름답다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보면요. 민수라는 주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죠. 그러면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민수는 제법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쓸데없는 거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쓸데없는 거 뭡니까? 제법이죠. 이 제법의 문장 성분을 알려드리면 부사어고요. 뭘 수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제법 아름답죠.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제가 교재에 써놓은 예문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면 여러분이 지루해할 테니까. 그리고 유튜브 딱 봤을 때 막 시간이 막 35분 24초다 이러면 벌써 보기 싫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경수가 운다라는 울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찾으세요 했을 때 경수가라는 주어만 있어도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한 자리 서술어다. 귀여운 경수가 서럽게 운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껍데기 껍질을 걷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껍데기죠? 귀여운. 이거 뭡니까? 경수를 수식하는 관형어죠. 서럽게. 이거 개 나왔으니까 부사어죠. 근데 뭘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운다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운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어렵지 않잖아요. 울긴 우는데 어떻게 우나. 서럽게 운다. 다음 두 자리 서술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 빼고 세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세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술어가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자른다. 자른다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쓰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주어만 있어도 문장이 성립이 되는지 봅니다. 내가 자른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 저는 내가 자른다라는 것이 익숙해요. 그거는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원래는 있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자른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예요. 그래서 얘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긴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 문장을 줬을 때 세 자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쓸데없는 거, 쓰레기 같은 거,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거 걷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긴 머리카락이라는 껍데기 같은 거 걷어내야 되죠. 머리카락을 수식하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어는 전부 껍데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주어와 보어가 필요한 거.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종류 당연히 뭐밖에 없겠어요? 되다, 아니다 밖에 없겠죠? 우리 몇 번 했었죠?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나왔을 때만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나온다고. 예문을 봅시다. 내가 사람이 되었다, 되었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 당연히 주어는 필요하고요. 그러면 주어만 있으면 이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되냐?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다? 보어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얘는 주어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비로소 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예문에서 떨거지 걷어내면요. 비로소라는 부사어가 있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다음, 나는 인형이 아니다. 나는 긴 머리카락을 잘랐다. 나는 인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예쁜 인형이 아니다. 나는 예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보시면요. 인형을 수식하고 있는 예쁜이라는 관형어가 있죠. 화살표 빠졌네요. 다음, 두 자리 서술어의 세 번째 거.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예문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몇 개는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편하겠죠. 닮다, 다르다라는 것들이 있네요. 예문으로 보죠. 민수는 철수와 닮았다.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민수는 닮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철수와라는 부사어가 필요로 해요. 근데 부사어는 원래 쓸데없는 것을 뜻하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닮았다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철수와라는 부사어가 뭘 수식하고 있느냐? 닮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속에서 찾으실 수 있으면 그게 된 거예요. 못생긴 민수는 철수와 정말 닮았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릿수 4자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식하는 말 걷어내셔야 합니다. 수식하는 말 뭐죠?
못생긴이라는 관형어가 민수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고요. 정말이라는 부사어가 닮았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닮긴 닮았는데 정말 닮았다. 정말이라는 부사어. 나는 너와 다르다. 다르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주어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지 봅니다. 나는 다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쌤, 저는 나는 다르다라는 문장이 익숙해요. 그거는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부사어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부사어가 필요하니까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너와라는 부사어는 다르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입니다. 나는 너와 매우 다르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 때 떨거지 걷어낼 수 있어야 되죠. 매우라는 부사어가 다르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두 자리 서술어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 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주다, 삼다라는 게 있네요. 철수는 수혁이를 사위로 삼았다. 요 삼았다는 가끔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는 두 자리 서술어도 문제에 왕왕 나오죠. 닮다, 다르다 이런 것도. 철수는 수혁이를 사위로 삼았다. 삼았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으므로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성립이 되는지 봅시다. 철수는 삼았다. 됩니까? 안 되죠. 뭐가 숭숭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목적어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만 있으면 이 문장이 성립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철수는 수혁이를 삼았다.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뭘로 삼았는지 안 나와 있잖아. 조교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노비로 삼았을 수도 있죠.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합니까? 사위로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사어는 뭘 수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부사어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껍데기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서술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보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보려면 껍데기는 다 벗어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이라는 부사어가 쓸데없는 부사어가 나왔죠. 이 결국이랑 사위로, 이거는 둘 다 부사어지만 얘는 쓸데없는 껍데기 같은 부사어고 얘는 꼭 필요한 부사어다. 그래서 얘는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꿈을 주었다. 주었다라는 서술어도 보면요. 주어랑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주었다, 주다. 이 필수적 부사어는 주었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장을 봤을 때 목적어가 생략돼 있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채워넣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었다라는 문장에서는 반대로 꿈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큰 이라는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서술어라도 서로 다른 문장 안에서 자릿수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요. 서술어의 자릿수는 항상 문장 안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각기 다른 문장 안에서 각기 다른 용법으로 쓰이면 서술어의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서술어가 엄청나게 많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두 개 있어요. 재혁이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귀여운 나무는 세상 물정이 어둡다. 둘 다 어둡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죠.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재혁이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어둡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 주어 어디 있습니까? 주어 항상 필요하다고 했죠. 주어 어디 있습니까? 미래죠. 미래가 매우 어둡다. 근데 다른 건 다 뭐예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매우라는 부사어가 어둡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죠. 어둡긴 어두운데 매우 어두운 거. 재혁이라는 관형어가 미래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미래가 어둡다라는 문장이니까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한 자리 서술어죠. 근데 밑에 문장을 좀 봅시다. 이제 귀여운 나무는 세상 물정이 어둡다. 어둡다라는 서술어의 주어 찾으면요. 남호죠. 남호는 어둡다. 남호는 어둡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 물정에 뭐뭐에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거예요. 귀여우는 뭡니까? 쓸데없이 꾸며주는 말이죠. 귀여운 거, 쓸데없는 거. 남호를 꾸며주는 관형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남호는 세상 물정에 어둡다라는 말이니까 몇 자리 서술어입니까?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맞죠? 즉 둘 다 어둡다, 어둡다 똑같은 서술어지만 문장 안에서 쓰임새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은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하기 문제는요, 혼자 푸시고 답지를 좀 맞춰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껍데기 걷어내는 거, 쓸데없이 꾸며주는 거 걷어내는 프로세스 잘 하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틀리더라도 이런 서술어는 이런 자릿수를 갖고 있구나 라고 한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 복습하기 3번은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문제풀이 하기 전에 당연히 문제를 풀고 오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쫄지 마시고, 제발 쫄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문제를 좀 푸시고 오세요. 그리고 쫄지 않는 거랑 꼼꼼히 안 보는 건 다릅니다. 필사적으로 풀지 않는 거랑 쫄지 않는 거랑은 달라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활용하고 머리를 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굴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 풀이 영상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풀이 영상 필요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4개 중에 취사 선택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 다음 강으로 문제 풀고 슉 오세요.